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어, 정말 브이로그다운 동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원래는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종이에 요약을 해가지고 적어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나의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준비를 해놓고 하는데 오랜만에 인사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쨌든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 했던 거니까 제 생각을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제가 오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그냥 좀 준비 없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일기를 쓰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펜을 잡기가 싫으니까 근데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말로 그냥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시는 분들 고맙고요. 또 반갑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댓글을 달지 않는 거에 그러니까 댓글에 대한 답글을 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 시작하는 건데 댓글을 고맙게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답글을 못 다는 게 죄송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더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댓글을 단 다음에 영상을 올릴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끊임없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항상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내가 댓글을 달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놓고 하면은 뭔가 그게 또 나름 나의 그런 그 치료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전에 강박장애 서포트 그룹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테라피에 가면 테라피스트가 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으니까 테라피스트가 나랑 말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보이면 속으로 안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테라피스트만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냥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사람이 나와의 대화에서 되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행복을 느끼면은 제가 막 스스로 되게 막 행복해요. 뿌듯하고 안도되는 거. 근데 그게 조금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즐거움만 줘야 돼. 그래서 테라피는 심지어 제가 돈을 주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막 나 덕분에 이렇게 막 즐겁게 웃고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하면 전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러면 안 되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포트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이런 거에 안도를 느낀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쳤다. 혹시 난 테라피를 받으면서까지 강박장애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친구들이 한꺼번에 제시해줬어요. 하나는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말하지 말고 실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정을 계속 읽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대화를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그 사람 제스처나 뭐 아니면은 그런 얼굴 표정 같은 거. 굉장히 흔한 강박장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 체킹해야 되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사람이 내 테라피 세션을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이제 자꾸 하려는 충동을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해놓지 않고. 그런데 또 다른 친구들은 아예 반대로 말을 하고 내가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을 왜 하라 그랬지? 까먹었다. 왜 말을 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유튜브도 내가 댓글 안 달고 있으면 이분들이 막 되게 힘들 거야. 막 화가 났을 거야. 뭐 아니면 불만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안 하고 내가 저번에는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저번에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스스로 이제 유튜브를 안 올리면서 기다려 봤어요. 제가 죄책감이 느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죄책감과 한번 같이 앉아 있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여유가 될 때 올리려고 해서 저번에 올린 것입니다. 라고 저번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그치만 이건 좀 반대로
이제 좀 준비 안 한 티가 확확 나죠 이제부터. 반대로 말을 그냥 해놓고 이게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저희 그런 댓글 아무도 올릴 거 아닌데 혼자서 이거 막 그런 거 막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말을 해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난 이런 강박장애가 있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런 불안감이 들지 않도록 막 나는 지금 이 대화를 즐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일은 나는 대화를 할 때 너가 내 대화를 즐겼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뭐래 그러니까 대화를 즐기지 않을까봐 무서워라는 그런 강박장애가 있어라고 말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행동은 그럼 나는 내가 우리의 대화를 즐기고 있다고 내가 꼭 말을 해줄게 이게 되면 안 되고 그런 행동을 어커머데이트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자꾸 키워주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 잠그는 강박이 있는 그거 확인 강박이 있는 분들한테는 최악의 행동이 뭐냐면 그 문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나먼 미래에 그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소중한 가족 그러니까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우리가 해줘야 되는 행동들을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영상 올리고 싶은데 아주 먼 미래에 정말 먼 미래. 근데 오늘은 그래도 나름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린 이후로 꼭 하고 싶었던 게 한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강박장애 이것도 다른 영상으로 가야 되네. 강박장애가 저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요즘에 정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NOCD라는 데에서 제가 요즘 테라피를 받아요. 이렇게 내셔널 모르겠어요. NOCD가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OCD 테라피스트의 연합 같은 거예요. 그 미국에서 테라피스트 이제 OCD를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름 이제 연합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한테서. 근데 이제 거기 웹페이지에도 OCD가 치료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OCD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컨디션,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라는 그것은 OCD에 관련된 그 침투적 생각이 나더라도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갖다가 치료라고 할 수는 있다라는 글을 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치료라는 말을 여기서 몇 번 썼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 테라피스트도 박사생 1년 차라서 잘 몰라서 그랬던 건지 첫 세션 저한테 그랬어요. OCD는 치료가 가능하니까 힘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OCD는 우리 뇌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을 얼마나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지. 그러니까 저 예전에 들었던 예시처럼 휠체어를 써야 하는 그 지체장애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라면은 일어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재활의 목적은. 그러니까 내가 휠체어를 갖고 얼마나 적응해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과 뭐 똑같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질이 비슷하게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그러니까 요즘의 재활의 목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 봤을 때 이것은 장애고 우리가 평생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일 때 절망감이 크죠.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가장 힘든 점은 이거 서포트 그래서 누가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길래 내가 이런 것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은 참 이번 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강박장애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강박장애가 내 강박장애 뭔지 알면 알수록 배신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엔 그랬어요. 이거를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내가 왜 이걸 진작에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치료를 진작에 받지 못했을까?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치료 받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랬다라면 지금은 좀 더 약간 그냥 스스로에 대한 허탈함?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수업 조교 일에 시간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는데, 머릿속에서 과목장애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직업적에서 관련되는 강박장애들? 그러니까 특히 굉장히 흔한 강박장애가 내가 이거 채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채점을 잘못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우린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있지만 채점을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이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줄까봐. 근데 무엇보다는 완벽하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지? 그 표절하는 애는 무조건 처벌해야 되고 완벽하게. 근데 어차피 답안지가 온라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온라인에 보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정직하게 하는 애들한테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표절하는 애들은 최대한의 처벌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제가 총대를 매버리고 강박장애가 이제 총대를 매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숙제를 할 때 교수는 이제 신경도 안 쓰는데 저는 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치팅을 못하게.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 기존에 온라인에서 답안지가 돌아다니는 문제는 제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날아갔는데 제가 2년 전에 똑같은 일로 진짜 제 학업을 말아먹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신경을 안 쓰니까 작년에 시험지 같은 걸 그대로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작년 시험지가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없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막 시험지를 뿌렸어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작년 시험지를. 그랬다가 이제 좀 교수님이나 학교가 좀 난리가 났다는 표현 좀 과장이 심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가 됐든 간에 시험지를 조교가 그렇게 배포를 하면 안 되는데 작년 시험지를 당연히 올해 시험지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울고 제가 막 교수님한테 울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난리는 아닌데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죠. 제가 강박장애 그때문에 그러는 거를 이제 모든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대한의 무기를 동원해서 이 세계의 형평성을 내가 맞춰야 돼. 그런 과도한 책임감 OCD?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물론 당연히 수업 조교하는 거 재밌었어요. 저는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았고 뭐 박사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할 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랑 내 OCD를 구분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티칭 엄청 좋아하는 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너 진짜 티칭에 시간 그렇게 많이 들이는 거 진짜 가르치는 게 좋은가 보다. 근데 저는 가르칠 때 절박함, 죄책감, 화남, 형평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는 게 컸거든요. 가르치는 거 재밌었는데 그건 정말 작은 부분?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고통받은 내가 안쓰러운 걸 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것밖에 못했어?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낭비해버린 거야?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땐 있죠. 뭐 그래 그래도 뭐 티칭으로 낭비했다면 그래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알면서 흘러가는 것도 화가 났는데 최근 2년 동안 진단받은 이후로 강박장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한지를 아는 것도 화가 나는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모르고 흘러간 시간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한테 너무 미리 알지 못해서 미안했고 미리 그거를 챙겨주지 못하고 해서 미안했고 스스로만 자책을 하고 내 강박장애를 탓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스스로한테 그 말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그냥 화가 나요. 어떻게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내가 아닌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물론 장애가 아니어도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겠죠. 뭐 어떤 사람한테 부당하게 뭐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걸로 인한 트라우마.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뭐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낫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픔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 정도의 뭔가 막 교통사고를 당했어 이건 아니지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자꾸만 머릿속으로 그래 이 정도는 누구나 있는 문제지. 뭐 나는 근데 이것밖에 못 이게 그런 거였는데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다 있는 문제야. 뭐 또 강박장애가 아니더라도 뭐 다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의 문제는 갖고 살고 있어 막 이런 자꾸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이 정도 문제밖에 없었는데 이것밖에 못했나? 막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생각에 꼬리에 무는 거죠.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감각장애라는 거를 알고 머리가 옛날엔 100% 풀가동되는 느낌이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근데 지금은 램 용량이라고 하지 않나요?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메모리가 좀 줄은 것 같아요. 한 80% 90%로 좀 더 머릿속에 여유가 생기는 느낌. 명상이 많이 도움이 되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또 그거를 차지하는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슬슬 뭐라 해야지 그런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알았으면 좀 더 잘했어야지. 몰랐어도 그러면 몰랐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박장애 서포트 그룹이랑 얘기를 할 때 정말 그런 게 도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강박장애가 없는 나의 삶은 어땠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한테 좀 자비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강박장애가 정말 아니, 강박장애도 정도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강박장애 정도가 어쨌든 간에 우린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럴 때만큼은 좀 스스로한테 안타깝지. 그 모든 세월들이 나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냥 쪽팔린다 그래야 되나? 내가 했던 남들 앞에서 보였던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행동들이 나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를 보여줬다는 게 그 강박장애가 그렇게 티가 났다는 게 부끄럽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과거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스스로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비로워져야 되는 게 맞죠. 뭐 과거는 바꿀 수가 없고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머리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할게요. 그 공부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 삼키는 게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죠. 왜냐면 조용한 공간에 있을 때가 대부분이니까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침 삼킨 강박장애가 나아도 아까도 우리가 그 서포트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뭐가 나아도 이제 다른 게 다시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풍선처럼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이게 커지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나아지는 건 있는데 제가 말한 노출 및 반응 방지 다시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제가 모르는 강박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ERP 그러니까 노출 및 반응 방지 그러니까 Exposure and Prevention Response 이게 누구나 테라피스트 나라 불문 다 불문하고 이게 황금률이에요. 국룰? 국룰이 아니죠. 이거는 세계룰 없나요? 월클룰 뭐 없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이든 뭐든 간에 그거는 다 ERP를 하기 위한 도구예요. ERP가 결국에는 강박장애를 이겨내는 최종점이기 때문에 메디케이션을 그러니까 약물을 먹는 거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거고 심리치료도 내가 이 사람들이 내가 ERP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NOCD는 뭘 하냐면 진짜로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의 그런 문제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몇 주가 전인지 까먹었는데 이제 절반 정도는 그냥 일주일에 30분만 만나서 내가 어떤 노출민 반응 방지를 연습을 했는지를 그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진짜 무슨 그런 출석 체크 그룹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ERP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주고 점검해주고 조언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NOCD의 그 대부분 테러피스트는, 그러니까 NOCD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에서 전역적으로 일단은 다 받을 수 있는 그 테러피고, 그러니까 거기 그 테라피 또 누가 물어보셨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테라피스트의 역할은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내 아픔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해해 줄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그런 거랑 또 별개로 이 사람이 내가 노출물 반응 방지를 하는 걸 연습을 할 수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OCD 테라피스트들이 받는 트레이닝일 거고요. 뭘 얘기하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공부. 공부. 진짜 어떨 때는 그 생각 들죠. 여기까지 그래도 왔네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많이 들어가죠. 침 삼킴이 정말 크고 집중해야 된다 이거랑, 저는 정말 강의 들을 때마다 집중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 하죠. 침 삼키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읽었었던 거 또 읽어야 되고, 마치 1단원만 미친듯이 수학의 정석은 1단원만 했죠. 그러니까 이게 OCD 아니어도 다들 그런 농담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OCD의 그런 특징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다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OCD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OCD를 할 때, OCD라는 것은 그런 intrusive thought, 그러니까 침수한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들 수 있어요. 애기를 들고 있는데 애기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애기를 미친 듯이 피하는 게 강박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릴까봐 무서워서 애기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진짜 뭐 그게 며칠, 몇 달, 몇 년이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굉장히 강렬한 그 공포를 주는 거죠. 정말 나한테 달려오는 곰을 본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은 애기를 들고 있다고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냥 이러고 다시 안고 있는데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 관련하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강박장애가 저한테는 정말 아이러니했던 게, 강박장애가 공부에 끼어드는 강박장애가 정말 수없이 많죠. 제가 말한 것처럼 집중해야 돼, 읽었던 거 또 읽어야 돼,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돼, 뭐 그 다음에 침 삼키는 거, 뭐 그 다음에 그냥 OCD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들에 의한 그냥 스트레스 자체,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 가족관계에서 오는 그런 강박장애들이 또 그냥 스트레스 자체로 와서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자꾸 말하지만 가장 코어 두려움, 저희 가장 중심적인 두려움은 항상 이 말이 머릿속에 자꾸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 직역을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코어 피어, 그러니까 나의 중심 두려움은 혼자 남겨지기 싫다, 버림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 남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꼭 뭐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 안 그럼 나 혼자 남겨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소개하고 싶었던 It's Kind of Funny Story라고 한국에 제가 찾아놨어요. Funny Story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저번에 언급했던 Turtle Goes All the Way Down, 존 그린이 쓴 거북이는 언제나 아래에 있어? 그거 맞죠?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좋은 책인 이유가, 퍼니 스토리는 네드 비진이라고 실제로 정신병을 갖고 있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청소년기에 자살 충동을 느껴서 정신병동에 스스로를 입원시킨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건데, 그게 영어로 나와 있고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이 있어요. 퍼니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그거 수능 준비할 때 읽었어요. 그땐 한창 재수했는데, 이제 재수할 때 읽었는데 너무 힘들 때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걸 읽을 때 너무 많이 마음에 위안이 됐어. 진짜 내 머릿속을 읽어주는 느낌? 왜냐하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강박장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강박장애가,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쓰는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물론 존 그린이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장애에 대한 책을 몇 번 썼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퍼니 스토리를에서도 그 주인공이 이렇게 나와요. 자꾸 그 대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못 하고 자꾸 대마를 피워요. 근데 그 이유가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숙제를 못 하면 그러면은 대학에 못 갈 거고, 대학에 못 가면 직장을 못 가지고, 직장을 못 가지면 집을 못 갈 거고, 집을 못 가면은 가족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영화도 정확하게 나와요. 이 작은 거에서 정말 이 숙제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나한테 두려움이고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결되는 거. 그래서 자꾸 그 두려움 피하기 위해서 대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첫 번째 테마, 그러니까 강박 장애가 우리가 평생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근데 이제 그 책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때는 그랬죠. 고3 재수할 때는 다들 그냥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 줄만 아니까.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나랑 비슷한 사람, 이렇게까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신병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를 해요. 뭐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라 그러지, 뭐 고3이 다 그렇지 이러니까, 재수할 때 다 그렇지 이러니까 뭘 알아요. 다 똑같은 줄 알죠, 저랑. 아니에요. 여기 찾아오신 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강박장애, 그러니까 있으니까 왔을 거고, 그것 때문에 남들과 정말 다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었을 때 진짜 미안이 너무 컸는데, 제가 박사할 때 2년 전에 자살 충동이 다시 심해졌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재수할 때 고3 때 힘들었으니까 그 책을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그 작가가 2014년인가에 자살을 했어요.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브루클린에서 집에서 뛰어내렸대요. 전 그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너무 절망했어요.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라는 확신이 정말 지금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박사 1년차 때 자살 충동이 너무 심했어서 지금도 그때 나의 사고 과정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진짜 막 이게 막 너무 떨려요. 너무. 그때는 몰라요. 자살 충동이 있었을 때는 내가 진짜 커터칼 들고 짠 것도 아니고 내가 수면제를 먹고 누워버린 것도 아니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자살 충동을 그냥 되게 판타지처럼 그러니까 판타사이즈 뭐라 하지? 그러니까 그냥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좀 뭔가 중이병에 걸렸나 보다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진짜 자살 충동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자살 충동이 없으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우울하니까 집에 가면 그 칼이 있지. 그럼 그 칼을 갖고 어디를 째면 좋을까? 얼마나 째야 되지? 그 다음에는 욕실에 들어가 있으면 되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누구한테 말을 해놔야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구급대원이 오면 나는 그때 죽어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생각들을 정말 골똘이에요. 지금 생각해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아니야, 근데 나는 진짜 칼을 들고 한 적도 없으니까 난 자살 충동 아니야 라고 해서 집에 와요. 그럼 궁금한 거예요. 난 진짜 자살 충동 생각 없는 거야. 커터가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손목을. 그리고 이걸 한 적은 진짜,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나는 진짜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야, 그거 진짜 진지한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자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멍하니 맨날 우리 집 아파트에서, 옥상도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서 아파트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아프겠지? 그러니까 아프겠지였나? 하여튼 그러니까 막 정말 창틀에 서 있는 나를 정말 상상을 많이 했어요. 창틀에 서 있는 나를 정말 많이 상상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하고 박사 때도 똑같이 그냥 그날따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숙제들을 못하면 난 뛰어내려야 돼. 진짜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살 충동이 없어요. 그냥 1도 없어요. 그때는 침 삼킬 때 심했을 때 택시에 앉아있잖아요. 택시 아저씨한테 침 삼키에 들릴까봐
뒷좌석에 계속 침만 삼키고 있어요. 그럼 저 아저씨 방금 헛기침했지, 나 때문에 침 삼켰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난 택시를 타면서도 이런 생각 벗어날 수 없구나 하면서 진짜 눈을 꼭 감고, 택시 아저씨한테 너무 미안한데 진짜 이 순간 차가 달려와서 나를 치워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죠, 정말. 근데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내가 정말 중2병에 걸렸나 보다, 자살행동을 하는 생각이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나 보다. 아니에요. 자살행동은 그렇게 아무나 하지 않아요. 진짜 우울증 없고 정신병 없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어도 마음은 건강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직까지도 정말 강박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는 그래도 스스로를 저한테 마음은 건강하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신병이 있어도 마음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없어도 마음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본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에서 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살 충동은 누구나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살 충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어나가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올리면 큰일 나겠어 이러면 사람들이 막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그때는 그래서 막 몇 번이나 녹음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자꾸 그러니까 자꾸자꾸 이유를 만드는 거를 발견하면 강박장애를 의심을 해보세요. 이것도 강박장애가 아닐 것인가.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두서없이 말을 올리면 사람들이 도움을 얻지 못할 거야. 근데 걷다가 자꾸 이유를 스스로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유를 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고 자꾸 합리적인 생각을 해주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내 강박장애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 항상 아니야, 두서없는 거를 이제 올리진 않지만 두서없는 거를 그냥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해요. 미안하니까. 안 올려서 미안하니까. 근데 두서없는 거를 올리면 사람들이 뭔가 돈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하면 이제 마음속에서 아니야, 그치만 두서없는 거라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 자체가 강박장애예요. 그럴 때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 두서없는 영상을 올리는 게 더 낫다 안 낫다를 갑론을 박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강박장애를 악화시키는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말했을 때 강박장애 컴펄전이에요. 컴펄전.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이 행동을 두서없는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에서 멈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광변병 올려주시. 제가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려워서 광변병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사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HIV 관련된 강박장애 굉장히 많아요. 피를 볼 때마다 저기 HIV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근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6개월마다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그때까지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을 했죠.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치료 방법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객관화 시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하고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시작인 거예요.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이제 ERP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점점 익숙해지고 나한테 주는 두려움이 작아지는 게 우리의 치료의 과정인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데 저는 이런 강박장애가 있을 때도 정말 끝까지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공부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게 같이 돌아가니까, 공부를 방해하는 강박장애만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펼쳐질 인생의 무서움들이 나를 계속 밀어내니까 그게들이 계속 경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박사 때 빡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물론 공부가 좋아서 할 때 정말 많죠. 정말 많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공부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뭐 힘든 와중에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박사 때 오면서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테라피스트에 그 말을 했어요. 제가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진짜 많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저는 정말 OCD 첫 치료 1년차 때 목표가 뭐였냐면
강박장애를 치료해서 공부를 더 잘하자였어요. 완벽하게 그것만이 목표였어요. 지금 내가 비효율적인 거는 강박장애 때문이니까 강박장애를 치료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해야 돼. 근데 지금은 아예 바뀌었어요. 그것 자체가 강박장애였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체가 강박장애였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행복한 게 먼저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방법에는 나의 정신과 몸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커다란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피해를 줘도 되고라는 말은 내가 진짜 남들한테 피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막 스스로 난리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챙기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남들 눈치 보느라 뭐 스트레스만 받고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문 하나만 할게요. 이거 계속 녹음 되나? 아 몰라 그냥 해야겠다. 나도 몰라. 빨리 끝낼게요 대신에.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배고프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브이로그 두서없이 끝판왕.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끝내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이기 때문에 우린 평생 이거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걸 계속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다시 그 마무리만 할게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잘해서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챙기는 게 목표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냥 산책 가는 거, 그냥 명상하는 거, 요리하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정말 하찮은 일들에 충실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특히 코로나도 영향이 컸어요. 왜냐면 지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걸리면은 걷다가 타지니까 객사죠. 객사하면은 그것이 가장 허무한 일 아닌가 해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사실 신체 건강, 마음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는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알고 지금은 그 생각 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 공부를 넣으면 공부가 더 잘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넣으려고 하면은 이제 또 그런 건 역조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거를 보시는 영상을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남들한테 피해를 난 줄 거야. 나는 못되게 살 거야. 근데 못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양심 없고 뭐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안 살죠. 그 사람은 자기들이 착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어쨌든 남들한테 피해주는 게 무서워서 오신 분들의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테라피스트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그 말. 너부터 챙겨라. 남들에 대한 책임감을 버려라. 그게 우린 항상 착해야 되고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 양심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살잖아요. 중요하죠. 저는 그러니까 가치관과 강박장애는 다른 거예요.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환경 보호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회에 도움을 주고 기부든 뭐가 됐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순간부터 강박장애가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부터 그건 더 이상 가치관이 아니고 강박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에요. 전 항상 그래요. 이 정도는 아픈 거 아닌데?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은 진짜 아팠구나, 아직도 아프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할 때 느껴지는 허무함, 쪽팔림, 안쓰러움, 화남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린 아픈 사람들이고 우리부터 챙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말 역설적이어도 우리를 먼저 챙기는 게 남들을 챙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 좋은 가족이 되어야 돼, 좋은 학생이 되어야 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조금 더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끝낼 건데, 네, 오늘은 그냥 올릴게요. 댓글도 제가 달 수 있을 때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해드리는 책은 퍼니 스토리. 그거 정말 저한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은 앞으로도 상세하게 더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인데, 오늘 하루도 마음 건강, 몸 건강 먼저 챙기시고, 본인부터 먼저 챙기시고, 본인의 강박장애가 뭔지를 조금 더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그래서 더 뭔가 항상 조금 더 좋은 그런 슬로건이 있으면 좋겠어요. 끝낼 때 자꾸 이게 명심을 스스로 시켜줄 수 있는. 그럴 거고, 다들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건강, 마음 건강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